안녕하세요, 올바르입니다. 오늘은 조금 편하게 얘기 드리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투자의 생각 시간입니다. 소식과는 조금 다른 성격인데요. 영상 포맷은 오늘 투자의 생각과 오늘의 소식으로 두 가지로 나눠서 가려고 합니다. 오늘의 기업 소식으로 대부분 전해드리려고 했는데 이렇게 하려니까 하고 싶었던 얘기나 짧은 소식들은 전해드리지를 못하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해당 내용들은 생각의 형태로 실릴 예정입니다. 투자의 생각에서도 다뤘던 부분 중에서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은 내용이 일정 부분 이상 쌓일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오늘의 애플, 오늘의 세일즈포스 소식, 오늘의 하나솔루션 소식처럼 편성하여서 보내드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저희 가족들을 이끌어서 제 손으로 부자를 만들겠다는 생각인데요. 말 그대로 매달 70%에서 80% 이상 저축 혹은 투자해온 습관으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첫 번째로 무자본에서 시작한 내 포트폴리오를 공개하지만 40대나 50대 자본가분들이나 20, 30대 중에서도 꽤 어엿한 자본으로 시작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작은 금액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콘텐츠는 투자의 생각 1번과 2번인데요. 왜 해당 기업들을 투자했는지에 대한 생각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일 것 같습니다. 최근에 가벼운 뉴스들도 나중에 투자의 생각으로 전해드릴 생각입니다. 제 포트폴리오인데 너무 소액이라서 어떨지 모르겠네요. 총 그냥 금액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19,248달러 정도입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분야는 어쨌든 성장 기업인데 주로 산업 자체가 빠른 속도로 성장하거나 산업적 혹은 개별 기업의 해자가 워낙 커서 경쟁자로부터 위협이 다소 적은 기업에 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험이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투자했던 기업은 이제 라임라이츠입니다. 산업 자체가 북미의 OTT 격화에 따라서 팬데믹 상황에서는 2021년 중반까지는 이것이 계속된다고 보기 때문에 컨텐츠를 사용하려는 트래픽은 계속해서 높아질 거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런 시나리오에 맞는 이제 제 스킨 인 더 게임을 했습니다. 구성 순서는 이거는 그냥 랜덤인데요. 차례로 읽어드리자면 라임라이츠, 슈레딩거, 하나솔루션이고요. 조에티스, 테슬라, 세일즈포스, 아이덱스, LIT ETF, 애플입니다. 저는 이렇게 노트 기능을 통해서 제가 왜 이 기업을 샀는지, 추가 매수를 했을 경우에 왜 매수를 하게 되었는지 이렇게 써놓으니까 이제 나중에 엑시 트리거나 그러니까 내가 뭐가 문제가 생기면 빠져야겠다 혹은 뭐가 제대로 되면 더 사야겠다 이런 거에 대해서 유념을 하고 항상 그런 뉴스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해당 기업과 산업에 대해서 공부하기에 이런 노트 레벨이 좋은 것 같습니다. 약간의 후회는 합니다. 라임라이츠에 투자를 하게 된 게. 근데 그래도 그닥 위험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 기업입니다. CDN에 대해서 소식을 알려드렸던 적이 있는데 이 기업들 중에서도 라임라이츠는 엣지 컴퓨팅이나 서버리스 컴퓨팅 분야에서 지금 잘 준비하는 것 같아서이기 때문입니다. 아카마이처럼 메인은 아닙니다만 나름 스몰 비즈니스나 미디움 비즈니스에서는 잘 하고 있었고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나 이번에 7월 15일부터 CNBC의 피커크를 서포트하기 시작하면서 계속해서 홀드를 유지할 생각입니다. 아직까지 들고 있는 이유는 어쨌든 3분기와 4분기에 대한 기대감 때문입니다. 어닝콜에서 주목했던 부분이 EPS 부분이었는데 만약에 7월 15일에 서포팅하기 시작한 CNBC의 피커 채널이 어느 정도 이상의 성과를 거두어주거나 엣지 컴퓨팅 기능의 파이프라인이 증가하거나 지금의 이제 컨셉을 테스트하고 있는 대형 고객들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면 자세하게는 안 나와 있지만 글로벌 OTT와의 계약이나 지금 물밑 작업 중인 딜들에 대해서 기대감이 좀 아직 있습니다. POP도 120개 수준이고 특히 북미나 유럽에서는 멀티플 POP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은 레이턴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가 흐름으로 보자면 계단식으로 올라오고 있기는 한데 그래도 2019년부터는 흐름이 꽤 괜찮고 이제 본격적으로 OTT를 통해서 엣지 컴퓨팅이나 동적 스트리밍 수요가 증가하는 만큼 3분기까지는 일단 최소한 들고 볼 생각입니다. 그래도 시장 추정치보다는 잘 나온 건 맞습니다. EPS가 그래도 양전을 할 거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좀 급한 생각이었나 봅니다. 언제쯤 양전할지 이걸 좀 두고 보고 있습니다. 라임라이츠 CEO가 이번에 어닝콜에서 말했던 부분 중에 엣지 컴퓨팅 서비스가 어느 정도일지는 모르겠는데 경쟁 기업 두 곳이 이제 서버리스 컴퓨팅 분야에서 비교했을 때 그들은 베타 버전이었고 라임라이츠는 이에 비해서 좀 잘 준비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자면 라임라이츠는 이 서버
서버리스 분야와 컨테이너 쪽을 준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인프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서버리스 컴퓨팅을 하는 거죠. 두 번째 투자의 생각은 한화솔루션입니다. 전력을 생산함에 있어서 화력 발전과 비용이 같아지는 그리드 패리티, 태양광 발전의 시기가 오는 것 같아서 올해를 기준으로 생각을 바꿨습니다. 원래는 만약에 지금과 같은 이제 3월에 있었던 팬데믹 상황이 없었다면 천연가스 산업에 투자를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각국의 뉴딜 정책에 힘입어서 수요를 끌어올 것 같아서 그런데, 이게 좀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결국에는 이제 지금 수요가 이만큼 줄어들었다고 하면, 원래 이 정도였는데 이게 0이고 줄어들었다고 하면, 원래 사이클이 이렇게 있다면 지금 이만큼을 그냥 재정으로 다 메꿔버리고 이걸 미리 이만큼 땡기겠다는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뉴딜을 이만큼을 이제 미리 땡겨오면 부채를 끌어 쓰더라도 성공을 하는 거고, 만약에 이걸 못 땡겨오거나 좀 다른 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기존의 석탄 에너지나 이런 걸 잘못 땡겨와 버리면 그대로 부채로 가라앉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시적인 흐름 속에서 이게 그린 뉴딜이 세계 각국의 어젠다일 수밖에 없구나, 이것은 좀 진짜 백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계속 지켜보고 있었긴 한데요, 2018년 3분기부터 2019년까지의 북미 시장이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특히 비하인드 미터 파트에서 거주용 부분이나 상업용과 산업용 쪽에서 다 좋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잦아듦에 따라서 떨어질 환율에 대한 방패이기도 하면서 양도소득세를 적게 내도 되는 만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드 패러티는 화력 발전을 통해서 낼 수 있는 금액이 있었고, 그 태양광을 통해서 낼 수 있는 금액이 있었다면, 이제 점차 친환경을, 그러니까 제로 이미션을 추진하게 됨에 따라서 석탄 발전에는 다양한 뭐 포집 기술이라든지 뭐 절감 기술이 들어가게 되고, 그럼에 따라 가격이 높아지고, 이런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쪽에서는 가격이 계속해서 내려지는 효과가 생김에 따라서 어느 정도 이상의 가격대에서 그리드 패러티, 한마디로 화력 발전보다 태양광이나 이런 그린 에너지가 더 싸지는 상황이 생깁니다. 근데 이게 2020년쯤에 제가 생각에는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력 생산 코스트가 모두의 예상보다 좀 빠르게 낮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조금 일찍 눈치를 채는 분들은 투자를 미리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거 중국 지도인데요, 왼쪽은 유저 입장에서의 그리드 패러티고, 오른쪽은 플랜트 사이드에서의 그리드 패러티입니다. 발전용 유틸리티 스케일이죠. 이게 가격이 낮아짐에 따라서 점점 더 넓어지고 점점 더 짙어질 텐데요, 지금 이 부분에서는 아마 태양광을 굉장히 많이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비가 오는 이런 지역에서는 덜 되고 있고요. 그런데 핵심은 어쨌든 이게 생각보다, 저는 이게 거의 없을 줄 알았는데 이게 2018년 자료인가 이럴 겁니다, 이 지도가. 근데 그리드 패러티를 이루고 있는 지점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제가 너무 보수적으로 잡았었던 거일 수도 있는데, 이거는 포브스 기사인데요, 미국이 추가로 계획하는 발전 용량에서 태양광을 막을 수 없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관리청인 EIA 자료를 저는 많이 보는데요, 미국이 추가로 계획하는 발전 용량에 있어서 풍력이나 태양광을 고려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내추럴가스도 물론 있지만요, 현실적으로 접근하자면 내추럴가스의 용량이 조금 더 높아지는 걸 감안을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규 발전에서는 태양과 풍력이 상당히 많다는 점입니다. 라자드라는 곳에서 최근에 그 LCOE라 그러죠. 그 균등화 발전 원가인데요, LCOE는 연도별로 이게 불규칙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발전 비용이나 발전량이, 그런 거를 일정 시점으로 할인해서 산정하는 아주 중요한 지표입니다. 최근 분석에 따르면 2019년 미국의 재생에너지 가격 자체가 계속 떨어짐에 따라 석탄 발전 비용보다 낮아지는 시점이 거의 왔다고 여겨집니다. 이 전체의 발전소를 짓고 폐쇄하는 데까지 들어가는 총 수명 기간 동안에 운용하는 총 비용을 산출했을 때, 이제는 보조금 없이도 에너지를, 이 신재생 에너지를 통해서 뽑는 게 더 싸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유틸리티 스케일, 실제로 발전소로 태양광 발전이 얼마나 커질 수 있을까를 본다면, 이런 정도로 비용이 굉장히 빨리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발전도 굉장히 빨리 증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거의 이 정도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텍스 크레딧 없이도 더 싸질 수 있다는 게 좀 신기했는데요, 해당 자료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미국의 에너지관리청인 IEA의 리포트였는데, 이 부분이 이제 태양광 발전을 통한 단가입니다. 이게 이제
without tax credit이니까 tax credit 없이 한 상태고, 이거는 tax credit이 있는 상태로 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석탄 발전이나 이런 것은 환경적 제약이 많이 붙어버렸고, 그걸 안 하면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해야 되는 입장이고, 그래서 코스트가 높아지고 태양광 패널이나 풍력 발전 배터리 등의 가격이 훨씬 더 싸지고 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런 추세가 이게 생각보다 빨리 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솔루션 입장에서도 2019년부터 꾸준히 태양광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출 비중이 늘어나고 있고,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 결과를 보자면 오른쪽 차트에서 위쪽이 레지덴셜 솔라 시스템 마켓이고 아래쪽이 커머셜 솔라 마켓인데요. 양쪽 모두에서 1위를 차지하는 경우가 아마 제가 기억하기에 2013년 이후로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주거용에서 압도적인 비율로 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솔루션의 태양광 관련 밸류체인은 거의 다 담당하고 있는데요. 계열사 혹은 자회사를 통해서 모두 담당하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이제 EPC는 엔지니어링, 그리고 이제 구매 및 조달 부분, 그리고 건축 부분을 뜻하고, O&M은 오퍼레이션과 메인테넌스입니다. 가격은 이제 계속해서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D램 시장처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요. D램 시장 차트를 좀 보여드릴게요. D램 가격도 계속해서 떨어져 왔습니다. 뉴스로 D램 가격 올라가냐 그런 거 없이 추세선으로 보자면 계속 떨어져 왔습니다. 이 거대한 추세를 꺾어서 올라간 거는 거의 삼성전자 같은 이런 장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빨리 떨어지더라도 그것보다 더 빨리 비용을 줄일 수 있다면 이만큼의 마진을 먹는 기업이 될 수 있겠죠. 그런 생각입니다. 삼성전자처럼 어쨌든 이런 과열 상황에서도 견딜 수 있도록 기술력이 기존에 가장 우수하면서 이런 거의 10년 가까이 태양광이 지지부진했었는데 그것을 버틴 하나큐셀, 하나솔루션의 기대를 걸어보는 중입니다. 오늘도 원래 투자의 생각을 좀 가볍게 하려고 그랬는데 성격인 것 같습니다. 그냥 정보 전달하는 게 성격인 것 같아요. 어쨌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테슬라 소식이나 개별 기업에 대한 소식은 제가 포트폴리오로 갖고 있는 기업들 혹은 이제 눈여겨보고 있는 기업들을 통해서 전해드릴 것 같습니다. 나심 탈레브처럼 최대한 스킨 인 더 게임을 실천하고자 함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서부터 다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세계 최고의 투자 전문가나 기술자들도 해당 분야에 대한 공부를 통해서 지식을 얻게 되는 것이고, 기존의 전문가들도 새로운 분야가 나온다면 그 분야에 대해서 공부해야 함은 똑같을 것입니다. 제 투자 방식은 확실한 미래에 10년 후에 미래에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저는 공부를 통해서 리스크를 줄여가는 방식의 투자를 택했고, 뜻이 같은 분들과 천천히 함께 하고자 함입니다. 핫한 기업들을 분석하거나 아마존이나 그런 것들을 분석하거나 ETF를 열거하는 것들에 비해서 확실히 조회수는 적을 것을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얘기하려면 사실 제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제 얘기를 듣고 그것을 사고 그것을 팔고 이러시기도 하실 텐데, 제가 의도하지 않더라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생길 여파를 생각하자면 저는 제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생은 마라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투자도 마찬가지로 마라톤이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공부하고 끝까지 살아남아 봅시다. 성공하는 투자가 되기 위해서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올바른이었습니다. 내일은 오늘의 테슬라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